페이스북이 조만간 비트코인을 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요즘요,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두 가지 차원의 글로벌 비트코인 경쟁인데요. 하나는 이 국가 정부 차원의 경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기업 차원의 경쟁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공룡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 글로벌 기업 차원의 비트코인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 기업들 중에서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아마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오래지 않아서 비트코인을 기업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페이스북이 기업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이름이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죠. 하여튼 이 메타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네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트위터 X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노트 모델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공개적으로 정책을 바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메타, 이 회사가 곧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메타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요. 본격적인 기업 차원의 비트코인 확보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크 저커버그의 이번 중대 발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커버그 발표 영상 바로 이건데요. 보면 5분 17초짜리죠. 쭉 들어보니까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 도입한 커뮤니티 노트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하니까요. 보니까 네. 이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민주당 주류 이 좌파 기득권 세력을 지원해온 주류 언론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비판하는 논지는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트럼프한테 우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우파들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 주장을 삭제하고 걸러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팩트 체커를 다 해고하고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해왔듯이 이제 저커버그도 트럼프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파의 허위 정보 주장 이걸 삭제 검열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런 게 비판의 주요 논지인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언론 보도, 리서치 이런 데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팩트 체크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사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 팩트 체크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우리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게 팩트 체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2020년 10월 중순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었던 대선 이 선거일을 불과 3주 정도 남겨놓고 나왔던 바이든 차남 헌터 바이든 뇌물 로비 스캔들. 자, 이 사건이었죠. 이게 뉴욕 포스트가 당시에 특종 보도를 했는데 기사 내용은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있는 이메일을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자, 헌터가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아버지한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중국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받았고 자, 이 돈이 아버지 바이든한테도 건너갔다. 이런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CNN, NBC, PBS, NPR 주류 언론 중에서는 폭스 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바이든 선거 캠프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서
헌터 바이든 이메일은 러시아의 공작이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고 크게 보도를 하지 않고 뭉개고 그랬었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이었던 때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 등등 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도요. 트럼프 정부 내내 트럼프와 적대적이었던 FBI를 비롯한 정보 수사 권력기관의 요구를 받고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공유하지 못하게 막고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대대적인 검열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헌터 바이든 이메일 내용은요, 다 사실인 걸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 확인이 됐죠.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들이 사과를 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 당시에 검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번 대선 때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 2020년 대선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자기네가 권력기관의 요구에 바이든의 백악관 요구에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열해왔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일종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팩트체크 이걸 끝내겠다고 하는 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 백악관이 개입해서 요구해온 검열 그걸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팩트체크라는 게 주로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기득권 언론들이 보도한 걸 근거로 이거는 거짓이고 허위 정보니까 검열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를 인용해서 반박을 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이용자들이 올리면 그걸 취합해서 댓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트위터에서 커뮤니티 노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개입을 해서 이거는 진실이고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검열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오바마가 중심인 민주당 주류 좌파 세력과 그들을 지원해온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기득권 언론들이 강조를 해온 건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게 강력하게 검열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라는 걸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팩트체커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뭘 근거로 판단을 하느냐? 주로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기득권 언론들이 보도한 걸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저커버그의 이번 발표를 들어보면요.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주류가 요구하는 주류 언론이 요구하는 검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조만간 비트코인 살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다고 보는데요. 그게 2019년의 일이죠. 물론 그걸 하려고 했다가 페이스북 저커버그 네가 중앙은행 연준이 가진 돈 찍어내는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거냐, 자 니들이 돈 찍겠다는 거냐 이렇게 연준과 정치권의 규제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 포기를 했는데요. 저커버그는 나름 꿈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보시면요, 이렇게 2015년이 아니죠. 2021년 5월에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한 게 자기가 키우는 염소 2마리를 사진을 올리면서 이름을 올렸는데요. 염소들의 이름. 한 마리는 맥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비트코인 이렇게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맥스 두 개를 합치면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보려다가 이 정치권에서 깨져서 반성문 쓰고 포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에 팩트체킹 종료 발표를 한 거를 보면요. 더 이상 권력의 검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페이스북 만들 때의 초심, 의사표현의 자유 이걸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빠지게 되면 정부의 개입과 검열 이걸 혐오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비트코이너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시민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중앙은행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희석이 되고요.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나눠주는 정부가 얼마나 사악한 정부인지, 그런 정치인 권력자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이렇게 혐오하게 됩니다. 저커버거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상당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한다는 점, 저커버그가 본인이 비트코인에 상당한 애정을 가진 걸로 보인다는 점, 민주당 좌파 기득권 오바마 그룹과 그들을 지원해온 주류 언론의 검열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점, 이런 걸로 볼 때 페이스북이, 정확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기업인 메타가 조만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상상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하려다가 정치권과 연준 등의 압박으로 날개를 접었던 저커버그가 기업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